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베컴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네, 역시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요. 허리케인 첫 출연이십니다. 설레실 텐데 최원기 숙명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앵커가 새로 바뀌면서 땜빵이죠. 근데 아주 보기 네. 좋은데요. 배종호 교수님은 누구 라인? 벨라인. 배라인. 네, 우리 집안 또 어르신이거든요.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청취자분들은 형제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형제라고 보기에는 제가 너무 인물이 또 출중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최 교수님께서는 예. 청와대도 계셨었고, 예, 네, 여의도 연구소 일대도 몸을 담으셨고요. 예. 네, 파리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럼 불어 잘하시겠네요. 아, 이제 뭐 많이 까먹었죠. 한번 해불어. 아, 봉슈 뚫몽.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메르시 버금, 예, 되게요. 네, 멍즈, 저도 할 수 있는데. 발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막 심한 거니까, 배종찬 소장 지루하다. 뭐 1구형님 빨리 언제 나오냐 이렇게 또 불만이 터져서 제가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60여일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판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중도 성향의 대선급 주자들이 연달아 출사표를 올리고 있는데 먼저 김동연, 유승민 두 사람의 출마 선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 선언의 목표는 정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약간 살짝 또 긴장이 됐는지 목소리가 떨리기도 한데 배 교수님, 네, 두 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 맞습니다. 네, 자 말씀을 계속 해가야죠. 질문을 줘야죠.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라고 얘기했고. 중도 성향의 대선급 주자들이 경기도에 출사표를 올린 그 배경이 뭘까요, 우선? 배경이 뭐 이미 이제 경기도 지사 선거전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주자급 네, 그런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집권당이죠. 현재까지는 네.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될 가지고 대선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좀 대선 주자급 아니면은 속된 말로 좀 먹히지가 않아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 김동연 이분도 대선 주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이분도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또 둘 다 경제 전문가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네요.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 뭐 3월 9일인데 네. 지방선거 이제 6월 1일 그러니까 뭐 석 달도 안 돼서 치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리턴 매치 같은 그런 성격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경기도까지 패배한다면은 서울, 경기도, 인천까지 패배하고 완전히 좀 미래가 난망한 그런 상황. 네. 그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새 정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경기도를 지게 되면은 또 초기에 국정 운영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이렇게 거물급들이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출사표도 상당히 좀 대선 리턴 매치 같은 그런 성격이 좀 들어요. 뭐냐면 이제 김동연 이분의 이제 출마 명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네. 뭐 사실상 제 2라운드 같은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교체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출사표를 던진 배경은 역시 이제 5% 포인트 이상 이겼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는. 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기존의 지지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승리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전략이 담긴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개혁 보수의 꽃을 피우겠다. 네. 즉 보수를 총 결집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공격을 했냐면은 김동연 사실상 지금 현재 후보죠. 네.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는데 반성이 없다. 네. 나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놔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음. 그런 전략이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 바깥에서 우리 김경래 PD가 너무 길다고. 음흠. 네, 좋은 얘기는 좀 우리가- 길게 들어야 돼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치 파발말을 하는데 금요일이 시간이 제일 길어요. 음흠. 배정우 교수님 때문에. 음흠. 네. 자, 빨리 진도 나가세요. 저도 같이 할 때 보면 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산적인 정치가 네. 필요하고요. 최원기 교수님. 예, 예. 네, 우리 상시 편성 체계이기 때문에 예. 오늘 또 잘하시면 쭉 고정이 되시는데. 아, 예. 자, 경기도지사 선거가 특히 더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까 배종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지선에서 만약에 경기도를 빼앗기면 사실 전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경기도 선거에 뭔가 이렇게 뭐랄까 머뭇거릴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없어요 지금. 예, 그냥 막 달려가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정말 예. 파발만해요. 예, 예. 국민의힘도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이게 당연히 172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이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당선인의 어떤 그 지지율도 그렇게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기도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가져와야지만 국정 운영에 동력도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뭔가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지지도를 넓혀가고. 총선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는 뒤에 이런 그렇군요. 어떤 그 바탕이 마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성전 경기도가 되겠네요. 예, 네. 최영기 교수님도 내용은 좋으신데 길어요? 조금 좀 길다. 네. 난 훨씬 더 짧게 한 것 같은데. 취임새가 길어가지고 롤 지금 모델을 생산적인 진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배종호 교수님 쪽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그래서 특별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유, 예. 배 교수님. 네. 정계 은퇴 고민까지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 출사표를 세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대권 도전의 꿈을 다시 꾸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사표 올리기 전에 네. 사실상 정계 은퇴를 깊이 고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본인의 목표는 대권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이도 그렇고 대권이 네.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것 할 바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아니다. 다시 한번 해라. 58년생이니까 아직도 젊다. 만약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 경기도지사직을 잘해서 성공하면 네. 다시 발판을 잡아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꿈을 심어진 것 같아요. 디딤돌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특히 보수 TK 지역에서 유승민은 배신자다. 이 배신자 낙인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경기도지사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서 승리를 한다면은 일거의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보수의 대권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전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 연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역 연고를 따지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무슨 대한민국 뭐 국적을 가져서 연고가 있어가지고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능력 있는 사람, 히딩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원하지 누가 뭐 연고 따지고 그러겠냐. 히딩크를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최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도 유승민 전 의원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예. 지역 연고를 이야기하면서 히딩크를 예를 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예, 안방에 앉아서 어쨌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지역 연고를 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선거만 되면 이제 따지는데 사실 그런 어떤 생각들은 이제 좀 버리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지역 출신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더 잘 아느냐? 그것도 아니죠. 네. 그다음에 그 지역 정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 그 능력이 있어야죠. 여의도에서 하시는 분인데 63빌딩 안 가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남산도 그렇고. 예, 그리고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럼요. 예, 무슨 경기도에 세금 안 냈다고 그런 말도 하던데 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요새? 대한민국 국민이 명고가 중요한 그 게 돈이 아니다. 다 여기저기 다 돌아가고 서로가 다 그런 거죠. 네.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말도 하면서 이럴 때만 그냥 지역주의를 나누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말이고요. 네. 유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이미 국회하고 그다음 두 번의 대선이라고 하는 그 정치 여정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지사 출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배 교수님. 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이제 발표했고요. 당일각에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경기지사에 재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택도 없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네. 정치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재명 전 후보를 죽이는 것이니까요. 가능성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배경이 두 가지. 하나는 민주당이 그만큼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의 가치가 그만큼 돋보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뭐 대선에서 졌지만은 정권 심판원이 1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0.7%포인트 24만 표 차로 아깝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재명의 개인적인 역량은 국민 유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 네. 다만 현실성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김동연 그리고 유승민 두 사람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김동연, 유승민의 싸움이 되려면은 두 사람 다 당내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대 50, 권리당은 50, 그리고 또 여론조사 50.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권리당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그럼 민주당 후보 될 수 있을까요? 진행은 제가 하는 그 질문하시지 물어보는 말고요. 거는 제 자유죠. 네. 권리고. 자, 저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여론조사에서는 안 밀린다고 보거든요. 그럼 권리당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사활이 걸린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 권리당원도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 네.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이분이 무조건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 김은혜 지금 인수위 대변인 이분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좋게 나오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가 도전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경선이 국민의힘 경선이 더 불꽃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적합도가 1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그리고 거죠. 2위가 네. 이제 강용석하고 그다음에 김동연 네. 대표인데 차이도 많이 여론조사 나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개요를 또 다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지금 그래요? 배종찬 소장이 네. 전문가입니다. 잘 아시면 안 쓰세요?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가급적이면은 수치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서울시장 또 차출론이냐 자출론이냐. 네, 이 차출론이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이제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발언을 한 내용 있는데 들어보시죠.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연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이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네. 결연한 의지는 있다. 자, 두 분께 단답형으로 이번에 설명 붙이지 말고요. 저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자, 최 교수님부터. 이미 나왔죠. 이미 출마 선언했어요. 출마 선언했어요? 네.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몰라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네, 맞아요. 아니 자, 출마 명분은요. 네.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면서 추대 전략 공천 없다. 그래서 이제 경선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당내에서는요.
네. 한 20여 명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41명 가운데 20여 명이면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반발이 때문에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 같다. 세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명분이 좀 떨어진다. 네.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대표가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홍으로 좀 간다라는 이제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으면 제가 좀 격앙될 뻔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또 더 뜨거워질 지방선거 소식도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 청와대 만찬으로 좀 훈훈해지는가 했더니 신구 세력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문제가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19일 만에 역대 가장 늦게 대통령 당선인 또 대통령 만나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또다시 좀 그런 양상이 이어지니까 안타까운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가 박두선 씨인데요. 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대학교 동생 해양대학교 동기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알박기 인사다. 네. 그러면서 비상식적, 몰염치적인 처사다라면서 이제 매우 강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무슨 얘기냐? 청와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의심만으로 알박기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역공이 들어갔어요. 뭐냐? 네. 오히려 인수위에서 이 자리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는 모욕적이다. 네.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최 교수님, 이 사건 또 갈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인수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동생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건 분명히 팩트고요. 그런데 이제 동생의 친구이기 때문에 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팩트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의혹이 있다. 그런데 개연성을 봤더니 상당히 충분하다. 그 뒤엔 산업은행이 있고 대주주로 네. 산업은행장이 지금 이동걸 씨라고 친문의 아주 주요 인사고요. 그러니까 친문으로 예.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권 말에 이렇게 인사를 알박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네. 자,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세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하나, 첫째, 전문성. 네. 근데 이번에 대표 되신 분이 여기에 40년 동안 근무했어요. 쭉 일선에서부터 성장해가지고 상무. 대우조선해양에서만 그렇습니다. 40년. 네네. 그리고 상무, 전무, 부사장 해가지고 대표됐어요. 전임자도 부사장 거쳐가지고 전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문성에는 전혀 손색이 없고 네. 두 번째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 적법한 절차 거쳤어요. 경영관리 정상화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사회 의결 거쳐가지고 주총까지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경영관리 정상화위원회 이것이 언제 생겼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원이 전체 8명인데 이 가운데 7명이 네. 그때 당시에 임명된 박근혜 정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네. 문재인 정부 눈치를 봐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신권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오히려 인수위 측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난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파리하늘님께서 유튜브로 들어와 주신 보수 패널 누구신가요? 목소리가 근사하시네요. 최원기 숙명여대 개군 교수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맞습니까? 소르본 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네요. 자,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놓고 신경전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 정권 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 말에 어떤 이런 주요 포스트에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네. 것은 상당히 그 신구 권력 간의 그 예민한 그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권은 이미 끝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사회에서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뭐 새롭게 돌릴 수도 없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갈 텐데 어쨌든 그 갈등이 어디로 이제 또 향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또 앞으로 나는 또 더 다른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배 교수님, 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 연일 뭐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네요. 상당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 없이 의심만으로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적인 쟁점화하는 것은 지금 정권 이양기에 정치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좀 구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사적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은 이거를 네. 공개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근거도 없고. 다만 공적 영역에서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은 청와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좀 흠집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면은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예.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어떻게 보세요? 예,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아주 중요한 네. 그 포인트입니다. 특활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특활비로 그 사적 영역에 옷을 샀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명확한 법에서는 증거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그 판단을 하는데 못 하니까 이제 밝혀라고 했지만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이 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료를 길게는 뭐 30년 동안 못 보니까. 예,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꾸 막 이 의혹이 의혹을 낳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조금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요. 네. 예. 자, 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이에요, 배 교수님. 네.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는 국정원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저는 당연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납세자 연맹에서 김정주 여사 옷값 뭐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제도가 뭐가 문제냐?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네. 영수증을 첨부를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들 돈이에요. 국민들 돈이에요. 세금이에요. 세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멋대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썼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멋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영수증이 없으니까. 따라서 제도적인 좀 개선은 필요하고 그럼 국정원은 왜 해야 되냐? 아무래도 특수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증 첨부 없이 국민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배 교수님도 영수증 다 챙기시죠? 영수증 당연히 챙겨야죠. 네네. 물론 제가 뭐 사적으로 제 돈 가지고 쓰는 건 안 해도 되겠죠. 자, 최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이어서 납세자 연맹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활비도 다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 뭐 한 147억 원 정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당연히 저도 이 부분은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지금 뭐 자체적으로 어디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그런 상황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당연히 공개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다 두 분께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특활비 공개이기 때문에 자, 새 정부에서는 좀 제발 이런 제도가 꼭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신구 권력 충돌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배종호 교수님 또 최원기 교수님 한마디로 한 줄 평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자, 헤드폰 껴주시고요. 먼저 우리 배 교수님, 제 집안 어르신입니다. 배 교수님부터. 3, 2, 1. 권력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세요.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너무 좀 멋지게 하니까.
무성의한 것 같아요. 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AI가 소화를 못하네요. 네. 상시 편성 체제니까. 자, 최원기 교수님 이거 오늘 잘하면 고정되시는 거예요. 아, 자, 부담되네요. 최원기 교수님 3, 2, 1. 슬픈 도돌이표.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참 기회를 드렸는데 안타깝네요. 제가 설명을 일단. 네. 최 교수님 여기가 이런 데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에 언제 뵐지는 잘 모르겠고.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최원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미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쇼미더 뉴스 안 하시네요. 자,